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다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제 주위에서도 좀 월세 수입을 얻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얻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가, 그다음 뭐 건물, 다가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 오늘은 좀 다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일단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서울이랑 이제 지방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좀 낮긴 낮아요. 그래서 서울 다가구 투자는 그 서울에 땅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으로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의 다가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다가구에서 내 돈을 최소화를 해서 이제 월세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으신데, 지방도 의외로 다가구가 잘 되거든요. 이제 경매 보시면은 다가구 물건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담아둔 물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면은 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곳이고 덕진구 금암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전주고, 이 전주 바로 위에 이제 대학교랑 전북대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은 해야겠지만은, 어 이런 거 원룸 같은 데가 대학교랑 병원 같은 데가 있는 데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것도 현장 가셔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일단은 경매 물건만 단순 조사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 봤을 때 뭐 토지는 70평이고 건물은 뭐 110평 정도 되고, 이 6명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종 주거 지역이고, 지금 2층 4개, 5층 아니 3층 5개, 4층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아마 원룸 9개에 맨 위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평수는 주인들이 거주를 해서 주인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관도 깨끗하죠. 이게 2012년식이거든요. 뭐 외관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제일 꼭대기층 같아요. 아마 이거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아마 주인 세대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2, 3, 4층 있고, 이게 원룸 같거든요. 근데 원룸이 생각보다 좀 커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왔는데, 4층에 보니까 방 3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3층이랑 2층은 원룸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원룸 5개, 원룸 9개, 이제 원룸 9개, 쓰리룸 1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권리분석 보면 등기부등본이 22년도에 그 근저당을 해놓고, 이제 뭐 우리은행에서 이제 경매를 한 건데 22년 앞이니까 이제 소액 임차인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명도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막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소액 임차인인 것도 있고, 이런 임차인들도 의외로 협상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임차인이 9명이 있으면은 9번을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이나 2번 정도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명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고, 뭐 그냥 멀쩡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외관이라든가 이런 입지도 이제 학교랑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식도 뭐 한 10년 정도 됐고, 예. 원룸도 막 좁은 원룸도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보고, 그럼 이제 이거 4억 8천에 받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시세 조사를 해볼게요. 시세 조사는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제가 일단 틀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단독 다가구 빌라 해서 일단 원룸을 보면 이쪽이 300에 32 정도인데, 이걸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원룸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물건 원룸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룸이 300에 30이면은 투룸으로 봤을 때 그래도 40은 받거든요. 근데 이 투룸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경매 물건에 있는 제 물건보다 살짝 크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면은 그 원룸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이런 매물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한 40만 원 정도 하면은 40, 45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5에서 4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 시세는 한 35에서 40. 그리고 3룸을 보면 방 3개로 봤을 때 한 1000에 65? 제가 60, 6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룸 시세는 65만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나오고, 이걸 한번 엑셀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하기 전에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낙찰가는 4억 8천 정도 되니까 이제 엑셀표를 보시면은 낙찰가는 4억 8천, 대출은 80%인데 이거는 보통 신탁대출이거든요. 신탁대출이라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탁사에 이 대출을 말을 하면은 이제 낙찰가액이 거의 80% 정도는 해줘요. 그래서 이런 대출은 어디서 알아보냐면은 법원 가면은 입찰하거나 그러면 옆에 이제 대출 그 이모님들이라고 하죠. 예, 대출 그 중개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명함 받고 이제 대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신탁사 끼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럼 금리 몇 프로고 뭐 거치 몇 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반 은행 가지 마시고 경매 같은 거 이제 내가 낙찰 받기 전이라도 알아보실 것 같으시면은 경매 이제 매일매일 열리잖아요, 집 주위에. 그럼 집 근처에 법원 가셔가지고 명함 받아 오셔서 한번 연락을 돌려보세요. 그럼 낙찰가는 한 4억 8천 되고 대출은 80% 정도 나오면은 실투자 금액은 한 9,6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월세는 제가 35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한 38만 원 정도 잡아볼까요? 네, 38만 원 정도 잡으면은 340 정도 나오고, 이자가 일단 5%로 잡았는데 이거 한 5.5%로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160만 원 정도 되고, 보증금은 500으로 잡으면 9개 방이면은 이제 4,500인데, 월세를 여기서 저희가 3룸도 안 잡았거든요. 3룸 안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65만 원 정도 잡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증금 1000이면은 보증금 이 정도 되고, 그럼 이게 신탁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신탁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투자 금액이 9,600, 얼추 1억 되고 실제로 받는 돈이 230 정도 돼요. 이 정도 수익이면은 뭐 나쁘진 않죠. 네, 28% 정도 나오거든요. 1억 넣고 뭐 이 정도면은 28%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또 시세 차익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이거를 보통 신탁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 이제 돈도 한정돼 있고, 뭐 이제 저렇게 연식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상관없지만은 뭐 도배해주거나 이러면은 짜잘짜잘한 비용도 좀 들어가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1억 좀 넘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근저당을 받으세요. 이거는 이제 신탁대출일 때고, 일반 근저당일 때, 근데 근저당은 처음에 좀 돈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4억 8천이다 치면은 여기서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60% 중에 낮은 걸 하는데, 일단 한 60% 잡아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실투자 금액이 1억 9,200 정도 들고, 월세랑 이자는 똑같고, 이제 275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여기서 5,500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보증금은 5,500이지만은 이런 3룸 같은 거를 이제 전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를 보면, 여기 한번 전세 봐볼까요? 전세를 보면 5천, 6천, 7천, 1억 뭐 이 정도도 뜨거든요. 1억 7천. 제가 볼 때는 1억은 너무 큰 것 같고, 한 7천 잡아볼까요? 한 7천 정도 잡으면은 이제 보증금을 7천 잡고 월세 이거 빼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여기서 방 빼기를 하긴 해요. 예, 방 빼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은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방 빼기 하면은 방 빼기를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이 맨 처음에 1억 9,200이 아니고, 방 빼기가 저희가 지금 10개였나요, 방이? 10개에 대한 이제 방 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전세를 돌리고 뭐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볼게요. 그럼 실투자금이 7,700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자 월세를 받는 게 한 21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잠시만요. 월세가 이건데 이걸 이제 12로 나누 12를 곱해가지고 총액에다가 실투자 금액을 나누면 32% 정도 나오거든요. 전세를 생각보다 제가 좀 뭐 한 1억으로 넣어볼까요? 제가 뭘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지금. 1억을 넣을 게 아니라 7천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7천을 넣는 게 맞고, 자, 지금 헷갈리네요. 그러면 월세를 여기서 이거를 곱해서 이거를 나눈 게 낫죠. 수익률은 근저당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네, 근저당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탁을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실투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맨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단순 계산만 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저당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예, 이건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원리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신탁대출을 80%를 받냐, 아니면 근저당 대출을 조금 받고 처음에 돈을 좀 많이 부은 다음에 전세로 몇 개 돌려서 실투자금을 최소화를 하냐, 이제 그 싸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를 했을 때
얼추 이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그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랑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가 그렇게 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월세가 그나마 잘 나가는 걸로 저도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전주를 제가 좀 자주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시세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수익률이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대충 이 정도 수익률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낙찰을 받은 거는 4억 8천 정도 되고, 실제로 매가는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으니 일단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도 또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탁대출을 많이 이용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내가 좀 현금이 있으시면 근저당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보시면 신탁대출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어쩔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수익률은 확실히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근저당이 원래 이렇게 계산을 좀 더 해보면은, 정확히 해보면은 근저당이 좀 더 높긴 해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리고 전세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확실히 작아져요. 네, 그건 맞는 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가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게 제가 다가구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가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신탁대출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도 헷갈리실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다가구가 잘 나가는 지역이고 월세가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시면은 시세 차익이라든가 월세 수익이라든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도 추천은 드려요. 그리고 이거 관리도 내가 다 안 해도 되거든요. 주위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말하면은 관리 다 해줘요. 저도 예전에 다가구 살았었는데 주인이랑 계약한 적이 없고, 거기 이제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계약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사를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월세 시세 조사해보고 동네 부동산도 방문해보고, 네, 그러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